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을까? 건강검진 결과는 나쁜데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식단으로 충분할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습니다. 겉으로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지만 검사 결과에서 갑자기 나타난 숫자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0대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담백하게 드시고 술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이런 걸까요? 그분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 쌓이는 지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중 약 70%부터 80%까지는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즉, 음식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몸의 대사 상태와 식사의 방식입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은 필요한 만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남으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이상으로 계속 생산하거나 배출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기름진 음식을 줄였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먹거나 이 식사 강역이 불규칙할 때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고 있는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기본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식사의 질뿐 아니라 식사 패턴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무조건 지방을 줄이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오히려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혈관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저지방 식단을 강조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지방의 종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단순히 줄인다가 아니라 바꾼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당신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걸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여온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단순한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사 방법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침 식사의 역할과 지방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저녁 식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까지 하나씩 차근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나는 수치가 잘 안 내려갔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후에라도 좋아요와 공유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전해주세요. 다음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혈관의 조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혈관 상태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특별히 불편한 건 없어요. 바로 이 점이 콜레스테롤 문제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혈관은 아플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주 조용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만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 혈관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깨끗한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아주 잘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조금씩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점 통로는 좁아집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콜레스테롤, 특히 LDL이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하면 내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플라크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신호도 없는 걸까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혈관 문제로 연결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는 변화, 혹은 이유 없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져도 약 5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몸이 이를 보상해서 증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아무렇지 않다는 상태가 오히려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일까? 아니면 이미 진행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수치 하나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의 상태와 지속된 생활 습관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LDL 수치를 절대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일부는 HDL, 중성지방, 염증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단순 수치보다 LDL 입자의 크기와 산화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꾸 산화된 LD, L일수록 혈관 벽에 더 쉽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핵심입니다.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몸 안의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라도 혈관 환경을 바꾸는 선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은 완전히 굳어버린 구조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을 바꾸면 탄력과 기능이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는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 3번 반복되는 선택이 혈관을 조금씩 막히게도 하고 반대로 조금씩 깨끗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혈관을 막는 식사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살리는 식사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앞으로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이 따로 표시되어 있고 그 수치가 높으면 안심하셔도 된다고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HDL은 높기만 하면 무조건 안전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HDL은 좋은 것, LDL은 나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실제 몸 안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HDL은 혈관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을 흔히 청소부 같은 존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설명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청소부의 수보다 청소 능력입니다. 조금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청소부가 많다고 해서 집이 반드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 수가 많아도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HDL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수치가 높은 것보다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HDL 수치가 매우 높은 그룹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지 않은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HDL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기능이 떨어진 HDL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HDL은 콜레스테롤을 잘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증 반응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고 있었던 걸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해하고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DL 수치는 생활 습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운동, 식사의 질, 그리고 수면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 섭취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는 HDL 기능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기름진 음식은 줄였는데 빵, 과일, 음료를 많이 드시는 경우 오히려 혈관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여전히 지방 제한을 강조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은 당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균형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지방은 적절히 섭취하고 정제된 당분은 줄이고 식사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HDL은 숫자뿐 아니라 기능까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HDL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수치만 바라보고 있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콜레스테롤은 적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균형과 흐름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비로소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단순히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살리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한 끼, 아침 식사입니다. 다음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침 식사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빵과 커피로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건너뛰고 점심까지 버티시는 편인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혹은 굳이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중 관리나 소화 부담을 이유로 아침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콜레스테롤 흐름을 결정짓는 시작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가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활용하고 일부는 새로 만들어냅니다. 즉, 아침에는 이미 콜레스테롤 대사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흐름이 안정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불균형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침을 건너뛰면 오히려 몸이 더 깨끗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간에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만들어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LDL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볼까요? 공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료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 공장은 생산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재고를 더 많이 만들어 쌓아두려 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규칙적인 공급이 없으면 불안정해지고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더라도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달콤한 빵이나 당이 많은 음료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과 지방 대사가 흔들리고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균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로 시작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간에 콜레스테롤 생산도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이 가장 안정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식사입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아침을 생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혈관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는 너무 긴 공복 상태가 오히려 대사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 식사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공복 상태를 안정적으로 깨우는 것. 둘째,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것. 셋째, 간의 과도한 콜레스테롤 생산을 억제하는 것.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사가 바로 혈관을 보호하는 아침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까지 아침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하루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처럼 반복되는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잠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지방이라도 어떤 것은 혈관을 보호하고 어떤 것은 오히려 손상시키는 이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방의 선택 기준에 대해 다음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름은 다 나쁘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기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튀김을 끊고 고기를 줄이고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피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모든 지방이 우리 혈관에 나쁜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지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리고 트랜스지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트랜스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LDL을 증가시키고 HDL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포화지방, 특히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들은 HDL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조금 의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을 너무 적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간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내부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즉, 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몸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시는 내용입니다. 조금 비유를 들어볼까요? 난방이 꺼진 집을 떠올려 보세요.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안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공급이 부족하면 간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포화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을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자연 상태의 포화지방은 과도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가공된 지방과 자연 상태의 지방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지방 자체가 아니라 가공 방식과 전체 식단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방을 무조건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혈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천적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된 기름은 최대한 줄입니다. 튀김, 패스트푸드, 오래된 식용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연 상태에 가까운 지방을 선택합니다.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처럼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입니다. 셋째, 지방을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식사 전체의 균형 속에서 고려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콜레스테롤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방향으로 가보세요. 우리 몸은 극단보다 균형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나눠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 하지만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는 시간,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왜 밤에 먹는 음식이 더 쉽게 쌓이고 더 오래 남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 식사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녁이라고 답하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긴장이 풀리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편안한 저녁 식사가 혹시 혈관에는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의학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과 낮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저녁과 밤에는 저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에는 더 쉽게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밤 시간대에 더 오래 혈액 속에 머물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도로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정체 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떨까요? 차가 줄어들고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혈액 속의 지방도 비슷합니다. 낮에는 잘 처리되던 것들이 밤에는 정체되고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어서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까지 아직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간과 혈관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관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단순히 언제 먹느냐뿐 아니라 무엇을 더 먹게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낮보다 더 기름지고 더 많이, 더 편하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인 날에는 달콤한 음식이나 짠 음식이 더 당기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총 섭취 칼로리라도 저녁에 집중된 식사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언제 먹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총 칼로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전문가들은 식사 타이밍이 대사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저녁 식사의 과도함이 문제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저녁에 가장 많이 먹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을 앞당기는 것. 둘째, 양을 줄이는 것. 셋째, 소화의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는 혈당과 지방 대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 탄수화물과 당분은 지방 축적을 더 쉽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루 중 유일하게 편하게 먹는 시간이 저녁인데 그것도 줄여야 하나?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만 가볍게, 조금만 일찍, 이 두 가지 변화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만 많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채소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가지,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 많이 드세요. 아마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샐러드를 늘리고 나물 반찬을 챙기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방향입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흡착해 배출을 도와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채소만 잘 먹으면 정말 충분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니라 간의 대사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대사 과정에서 단백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단백질을 이용해 여러 가지 효소와 운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원활해야 콜레스테롤의 생성과 배출이 균형을 이룹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볼까요? 채소가 청소 도구라면 단백질은 청소를 실제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청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섬유만 충분하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식사량이 줄고 고기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백질을 점점 덜 섭취하게 되지요. 그 결과 근육뿐만 아니라 대사 기능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과 균형입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동물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종류를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소화 부담도 줄이고 대세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강조하고 다른 일부는 동물성 단백질이 흡수율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채소는 챙기고 있지만 단백질은 충분히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숨겨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몸이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채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빠져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잠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 바꾸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식사의 패턴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막히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식습관의 흐름을 다음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어떤 분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식사의 패턴, 즉 먹는 순서와 리듬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는 혈당과 인슐린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결국 지방 대사와 콜레스테롤 흐름에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 반응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혈관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배수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일정하게 비가 내리면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 몸의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부담이 되고 완만한 흐름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같은 식단이라도 채소 화살표, 단백질 화살표, 탄수화물 순으로 먹었을 때 혈당과 중성지방 반응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순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가? 혹시 배가 고파서 밥부터 급하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몇 입을 채소나 단백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간격입니다. 너무 긴 공복 후에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은 혈당과 지방 대사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주 먹는 것도 대사를 쉬지 못하게 만들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리듬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패턴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는 식사 횟수를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는 지속 가능한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방식은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패턴으로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하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차이가 쌓이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특별한 음식을 찾고 있었는데 사실은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걸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 쉽게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의외로 강력한 효과를 가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의외의 음식들, 다음에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사의 흐름과 원칙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무엇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국 뭘 먹어야 콜레스테롤이 내려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식품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콩류입니다.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콩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형태는 소화가 비교적 쉬워서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콩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간의 대사 균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몸 전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과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로리 때문에 걱정하시지만 적당량의 견과류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물질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HDL 기능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이 정도의 적당한 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먹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음식도 균형을 벗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처해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국이나 반찬 형태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해조류 섭취가 꾸준히 이루어진 그룹에서 혈중 지질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식이섬유의 전체 섭취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특정 식품에 집중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자연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식단에 얼마나 다양한 자연식품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고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음식은 보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 음식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 위에 더해지면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특별한 음식만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특정 식품 하나보다 전체적인 조합과 균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콜레스테롤 식단에 대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의사마다 말이 조금씩 다를까? 어떤 분은 지방을 줄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좋은 지방은 충분히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고 다른 분은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은 하나의 절대적인 답만 있는 분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되고 해석이 달라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식단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개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식단이 널리 권장되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HDL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문제는 지방이 아니라 단기다라는 의견도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무조건 줄이거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식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식단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수치가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유전적 요인, 장내 환경,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하나의 식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정하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지방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저녁을 가볍게 조절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이 기본 원칙은 어떤 식단 방식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유행하는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누군가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단은 단위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만 남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몸은 단순한 변화를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같이 배우고 같이 실천하면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고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다음에서 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 지방의 선택, 저녁 식사의 시간,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 그리고 식사의 패턴까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외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하루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좋은 식사로 크게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서서히 몸의 상태를 바꿔갑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고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몇 주, 몇 달 후에는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큰 강을 떠올려 보세요. 강의 흐름은 하루에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길이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면 결국 강 전체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하루의 선택은 작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지고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를 바꾸고 내일은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그 다음에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진행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자리 잡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도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변화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세요. 작게 시작하고 천천히 늘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자신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결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몸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오래, 더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다음에서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있는 몸의 흐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결국 4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 둘째, 지방을 무조건 줄이지 말고 바르게 선택하는 것. 셋째, 저녁은 조금 가볍고 이르게 조절하는 것. 넷째, 식사의 순서와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 4가지는 특별한 준비 없이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빠른 변화보다 지속되는 변화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는 빵 대신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선택해 보는 것. 혹은 오늘 저녁은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조금만 가볍게 드셔보는 것. 이 정도의 변화면 충분합니다.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금이 가장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손발이 예전보다 덜 차가워지는 모습.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쌓여온 습관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혈관도 대사도 서서히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물론 중간에 흔들리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생기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정도는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단 7일만 아주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아침 식사를 조금 바꾸고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식사 순서를 한 번만 의식해 보는 것. 단 7일입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느껴보세요. 조금이라도 달라졌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혹시 이 여정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댓글로 Day 1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변화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혈관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